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6년간 좀 약자에서는 안 될 약자분들을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독립운동가로 불리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여성이어서, 노인이어서, 아이여서 여러 가지 이유로 독립유공자로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한 분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알려왔습니다. 지금까지 6년간 이제 4권의 역사책을 집필하고 지금까지 방송을 통해 여러 가지로 그분들을 알려왔습니다. 특히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의 보건 복지 문제를 도왔고 지금 오늘 이곳에서 사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독도, 울릉도 개척민 중에 한 분이셔서 그 저동이라는 곳에서 독도수비대를 이제 같이 만드셨고요. 고모부는 이제 조상달 독도수비대 대원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증조부께서는 이제 영일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정용기 의병장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조부께서는 그 의병으로 같이 의진해 계셨습니다. 보훈문화상이라는 그 국가 표창이 있는데 그 보훈문화상은 이제 비영리로 최소 5년 이상의 어떤 그 공헌 기간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단체가 많이 받고요. 이제 개인이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번에 제가 10년 넘게 없다가 이번에 받았고요. 그리고 개인 부문으로 받으면서 최연소로 이제 보훈문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 청년독립단이라고 이제 한 3년 전이죠. 그때 어느 독립유공자 후손분께서 저에게 좀 건의사항으로 좀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현충원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유공자 그분들의 묘소가 전국에 산에 흩어져 있는 게 약 4천여 개나 된다는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현충원에 있으면 당연히 정부로부터 관리 감독이 됩니다. 그러나 산지에 있는 경우는 후손이 끊기거나 후손분들이 고령이시면 관리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전부 모든 책임과 관리비는 후손에게 전가가 되겠죠. 그 후손분 중에 한 분께서 도와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제가 개인 차원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21세기 청년단과 함께 그리고 유한양행의 도움으로 대전 지역에서 먼저 조례를 입법하고 그리고 산재묘소에 안내판, 표지석을 설치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독립운동 관련된 콘텐츠를 만드는 일에 함께 했고요. 이번에 독립단 밀리어네어인가요? 그 프로그램에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저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사실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독립운동에 참가했던 사람이 1919년 3.1 만세운동 당시 약 300만 명입니다. 당시 우리 조선의 인구수는 1,700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가족은 5명에서 많으면 8명, 9명이 한 가족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한 가족당 한 명은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독립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운동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소수의 어떤 특정 인물을 기억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역사, 우리의 저항운동, 우리의 평화운동을 기억하자는 의미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운동가를 기억하자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독립운동가 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걸 넘어서서 생명을 걸었고 전 재산을 걸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자손들은 대다수 정확히 70%가 넘는 숫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속 물려줘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왜 독립운동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예우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안보라는 건 언제든지 어떠한 경우든지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는 좋아질 수도 있고 언제는 나빠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 독립운동가 분들조차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비단 독립운동가 분들뿐만이 아닙니다. 참전 용사들,
학도병, 지게부대 그런 어떤 노무자들, 민주화 열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만약에 기억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다시 한번 나라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터졌을 때 누가 그들처럼 나라를 위해 또 지키고 싸우려고 할까요? 누가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총을 들고 싸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그분들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타적인 어떤 단호한 결단을 내렸던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후손으로서 일종의 부채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린 이 자유,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우리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데 대한 감사함의 표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운동가를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런 활동을 하면서 개인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에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송에 나가고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책을 집필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도와달라는 연락이 옵니다. 제 몸은 하나인데 전국에서 이메일이 오고 독립운동가 앱에 건의사항이 글이 올라오고 연락들이 옵니다. 출판사로도 연락이 오고요. 제가 일일이 사비를 들여서 KTX를 타고 그분들을 찾아갑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귀가 어두우셔서 제가 직접 찾아가야만 됩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제가 할 수 있을지 제2의 정상규, 제3의 정상규가 나타날 때까지 저는 이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는 이제 100주년인데 이제 100주년이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년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잊혀지겠지요. 우리가 과거로부터의 100년이라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의 또 다른 100년의 시작으로 생각을 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대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고민 속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 저는 그곳에서 언제나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